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영등교당 출신 장수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따라 영등교당을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 법회가 끝나면 의례 그렇듯 어른들이 일반 법회나 단회를 마치는 동안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노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저에게 교당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학생 법회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적어지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 종교 활동에 흥미가 적어졌습니다. 그 상태로 대학생이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원불교 교도로서는 오래 살았음에도 다시 원불교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당을 다니게 되면서 교도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교도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어느 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남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확장되어 제가 교도로서 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발간된 원불교 출판물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원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까? 와 같이 교단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언니인 장지혜 교무님과 필산 또 태영 교무님께 이러한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필산 또 태영 교무님께서 본인의 직업인 언어 재활사로 교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본공직이나 전문직도 있지만 교화직 교무를 선택하면 더 다양한 환경에 본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종종 필사님을 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문답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3년, 5년 세우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다 보니 전무 출신의 기로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즈음 유린교당에 발령받아 오신 장인구 교무님께서 청년과 직장인들에게 공감되는 내용으로 설교해 주시는 것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능력을 활용하여 교화 현장에서 많은 교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 생각이 여기 반백년 기념관에서 출가 감상담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고 일과를 하고 수업을 들으며 배우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교법이 너무 좋은데 익숙치 않은 단어에 담긴 뜻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과제나 일과 부분에 의문이 생길 때 교우들에게 물어보거나 교무님들께 문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배우고 있습니다. 출가 전 저는 언어 재활사로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언어 재활이 필요한 많은 아이들을 만나며 그들의 변화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쁠 때도 있었고, 변화가 더디거나 변화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내가 더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온 경력이나 노하우를 실제 교화 현장에서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교당이 위치한 마을, 동네,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의 원불교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즐겁게 교당을 다녔던 기억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불교의 긍정적인 모습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교무님이 되고 싶습니다. 늦은 출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저 스스로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는 자세로, 배우는 태도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게 된 박상진입니다. 출신 교당은 가락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인타원 송정심 교무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놔두고 집에서 항상 교당을 다니셨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부모님을 따라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놀러 간다는 심정으로 교당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교당에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교무님과 다도나 서예 등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용인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공부에 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교당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내고 고등학교 3학년에는 입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굉장히 방황을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 대학에 진학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과연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업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이 생겨 원하는 전공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생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부모님의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며 독립성을 키워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공익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요양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친구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어하던 차에 아버님께서 예전에 다니던 교당에 다시 나가보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원불교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본 교당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당에 다시 다녔을 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두 명의 사람과 교무님과 법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교무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출가의 서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교당을 다니면서 전설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문제들이나 의심났던 문제들이 조금씩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힘들었던 마음과 상처받았던 마음도 조금씩 해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내가 품었던 모든 생각과 의심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가를 결심하게 된 다음 법무실에서 1년 동안 간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근무를 하면서 크게 얻은 소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의 습관을 하나 고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지금은 어느 정도 고쳐서 손톱깎이로 손톱을 깎는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실 생활 중 가장 좋았던 것은 존버사님과의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산책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연마했던 내용들을 문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고 존버사님이 내주신 말씀을 항상 새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영산선악대학교에 들어와서 제 마음병을 잘 치료하고 잘 발견하여 항상 정진적공하는 공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출가 감상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대학교 1학년 이인서입니다. 출신 교당은 전주 평학교당이며 간사 근무도 출신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천 교무님은 1타원 서경영 교무님이시고 1타원 서경영 교무님과 김세명 교무님 밑에서 2년을 수학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당을 일요일마다 다녔습니다. 교당 옆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중학생 때까지 매주 교당에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원불교 재단학교인 지평선 고등학교에 다녔고 학교에서 법회를 자주 보았습니다. 늘 되돌아보면 저의 성장 과정에서는 원불교가 있었다는 걸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우셨기에 어머니의 부재로 채워지지 못했던 점들을 저는 교당에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형 같은 교무님, 또 가족 같은 교도님들이 있었기에 제게 그분들은 언제나 제 2의 가족이 아니고 언제나 저의 제1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원불교가 저는 참 좋았고 교무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늘 많았습니다. 외동 아들인 점, 또 연로하신 아버지가 있으시고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책임감에 얼른 사회로 나가 돈을 버는 것과 성지의 길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실과 꿈의 줄다리기에서 몇 번이나 성직의 길을 포기했지만 신기하게도 교무의 꿈은 언제나 제 마음속 한구석에 심어져 이윽고 서원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출가 원서를 제출하고 출신지에서 2년간 간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를 하며 늘 교당에서 받아왔던 저는 교당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청소와 식사 준비, 사무 업무와 생활에 대한 지도를 받았고 교민들은 언제나 출가자로서의 서원과 내 주의 인연과 하나 되는 것을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도 간사 시절을 생각하면 저는 받은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같은 1타원님, 형 같은 세명교무님,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교도님들까지. 제 인생에서 간사 기간은 정말 많은 걸 받았고 또 달라질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학교에 입학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배움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수업과 생활 모습을 통해 신심과 공심을 내도록 보여주시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런 수많은 배움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이 화두는. 그거는 바로 다 바칠 수 있겠느냐. 설령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다 바칠 수 있겠느냐. 진리와 스승님의 뜻대로 손과 발이 돼서 살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화두였습니다. 앞으로 공중을 위해 살게 될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산에서 도반들과 그리고 스승님들의 가르침으로 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종사님이 나시고 구도하시고 출가하신 대각을 이루신 영산에서 저는 한 사람의 공인이자 공부인으로서 진리와 대종사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역량을 쌓아 부족함 없는 전무 출신으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기 108년 영산선악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한 정인용입니다. 저 출신교당은 서전주교당이며 추천 교무님은 평산 김도영 교무님입니다. 저는 이리교당 교도이셨던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 신석교당 1호 어린이 회원으로서 신타원 최신길 교무님의 지도를 받으며 교당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며 원불교와 멀어졌다가 군생활 중에 당시 영천교당의 김종길 교무님을 만나며 전무 출신을 서원하는 데 작은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미소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하며 군종 교화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안빈 낙도의 삶을 몸소 보여주시는 교무님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던 철없는 청년이었기에 반야 용선에 승선할 수 있는 티켓을 버리고 스스로 고해의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각종 아르바이트, 중등 기간제 교사, 그리고 독일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해외 생활까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삶 속에서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 채우려고만 하는 삶을 살면서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내 삶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불교의 마음 공부가 떠올랐습니다. 삶이 힘든 와중에도 교당을 찾았고 제 주변에는 늘 교무님들이 계셔서 항상 저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 말고 남을 위해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산에 입학하여 처음 했던 다짐은 이 힘든 세상에서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보다 대중을 위한 인생을 살면서 이 법을 알지 못하고 마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시작한 후 많은 경계를 당하다 보니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혼자 대충 잘 살려고 왔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고 크게 반성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있다고 믿었던 신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중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들께 문답을 드리고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불교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의 목표가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매일 아침 새마음 새몸으로 힘찬 다짐을 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선악대학교에서 2학기째인데요. 벌써 2년은 산 듯 잘 적응하여 누구보다도 영산의 맑은 기운과 연기 어린 성질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정관평과 대각터를 산책하고 때때로 가라앉는 마음을 일으키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부인봉을 순례하며 선진님들의 기도 정성을 조금이나마 채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굳은 신심과 공심 잘 키우고 열심히 배워서 이 회상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도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불교학과 1학년 김원준입니다. 출신교당은 보성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동타원 장천진 교무님이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놀거리만 생각하며 늦게까지 놀다 집에 들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 반쯤 죽은 눈으로 학교에 가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교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교당이 있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살았었는데 할 일도 없고 심심한 마음에 교당을 찾았습니다. 성영도 교무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리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고 나는 왜 사는지 궁금해왔습니다. 교무님을 통하여 이야기해 보니 전무 출신이 되면 내가 고민하고 궁금했던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교무님처럼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출가를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도반 훈련을 받으러 서원관에 입사하였습니다. 세도반 훈련에 들어오니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놀다가 해가 뜰 때 잠을 자던 사람이 일찍 잠에 들고 해가 뜨기도 전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눈은 저절로 감겨오고 몸은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휴대폰도 없이 일상을 보내니 손가락들이 근질근질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힘들게 세도반 훈련을 끝내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니 더욱더 저에게는 힘든 상황으로 닥쳐왔습니다. 게으름으로 찌든 습관을 부지런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첫 방장님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키셨고 저는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힘든 마음에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며 아주 가끔 짜증나는 마음도 들었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에 왜 진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하며 의문을 품었지만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과 습관을 조금씩 고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니 방장님께 감사하고 어렴풋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하며 진리도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며 바뀌어가면 언젠가는 알 수 있겠다 생각하며 방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어렴풋이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2학기가 되니 건강 문제가 저의 발목을 잡았지만 교무님들과 새로운 방장님, 주위 인연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상시 기간을 보내고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살짝 늘어지기도 하였지만 1학기 때 초발심을 살려 다시 운동을 했습니다. 2학기에 들어서는 1학기보다 조금 마음을 보는 것이 늘어 저의 생활을 살펴보니 아침에 늘어지는 모습과 주의심이 약해 문을 쾅쾅 닫아버리고 신발을 찍찍 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음 공부가 큰 것이 아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꿔야 점진적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는 아침 공부 모임인 조보레와 문 닫기와 발소리를 유념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저를 만들어가는 공부이고 저의 서원을 완성할 퍼즐 조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도반 훈련이 어제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서 시간을 보낸 지 1년이 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도반 동지들과 방장님들과 교무님들과 함께 공부하여 저 자신의 그릇과 제 서원을 더욱 완강히 하고 저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온자가 되는 김원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